정읍시의회가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중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의원 투표 결과 의원직 제명 표결은 부결됐습니다. 김제 지역 한 단위 농협의 부실 채권을 놓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을 중재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무산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도민 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주군 확진자 5명은 모두 같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1년 미만 단기 계약과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도민 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완주군 봉동에 있는 두 업체의 직원 5명이 확진됐으며 모두 같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보건당국은 확진자 간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두 업체 직원 4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정읍 지역 목사도 포함됐는데 이 교회의 신도 10명이 최근 예배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전주와 익산 지역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공급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정읍시도 이에 발맞추어 예방접종센터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16일 행정안전부, 전북도 관계자와 함께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정읍체육관에 자리 잡은 예방접종센터는 7월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접종 대상자가 일반 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 시기가 3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은 3월 말 100만 회분, 4월에서 6월 중 600만 회분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희 정읍시 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제명 여부를 묻는 의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허탈한 심정을 나타내며 국가에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16일 정읍시의회 임시회 날 방청석이 발 디딜 틈 없이 주민들로 들어찼습니다. 지난 2월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중희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계 논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례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투표 방식과 실명 공개 여부를 두고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진통 끝에 투표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만 실명으로 공개하자고 정해졌습니다. 혹시 비공개 투표라는데 기명을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비공개 투표 이후 공개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재적 의원 17명 가운데 제명 충족 조건인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이 제명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도형, 이남희 의원 등 5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들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시민들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의회도 바른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의결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시민사회단체는 허탈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너무 정읍 시민으로서 정말 좀 참담한 심경이고요. 정읍시 이번 8대 정읍시 의회는 정말 역사상 역대 최악의 정읍시 의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의 이번 부결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읍시 의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 정읍 시민단체는 시의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전북 지역 4곳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투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도청 직원 4천여 명과 도 출자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한 익산 부송 4지구와 순창 순화지구, LH공사가 시행한 남원 구암지구, 완주군이 시행한 완주 운곡지구 등 4곳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 의회가 도내 아파트 경비 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한 뒤 재계약을 반복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5%는 별도의 휴식 공간 없이 경비실과 함께 사용했으며 응답자 95%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비 노동자 평균 나이는 66.4세로 조사됐고 60대 미만은 4%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김제의 한 단위 농협의 부실 채권 등을 둘러싼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을 지난달 5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중재를 위한 자리가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됐는데요. 네,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김제의 한 단위농협 앞입니다. 참다 못한 조합원들이 농협문을 열어젖힙니다. 온데간데 없는 조합장을 찾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갖다 보면 이렇게 화가 안 나. 조합장님이 신인수 씨하고 해가서 공청회를 갖자고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잡은 거야. 합의점을 찾자고. 반면 이들의 요구가 일방적이라는 조합 측은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서로 약속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저희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이쪽과 이렇게 해서 시한도 좀 한번 우리한테 넘겨줘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언제 이런 부분도 없었고 문구도 이런 부분도 없었고. 당초 이날 부실 채권 논란 등에 대한 설명회가 1시 반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조합 측에서 느닷없이 철회했다는 겁니다. 입7억이 남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미묘하고 그게 의문스럽다. 우리 조합원들이. 근데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지금. 조합 측이 이미 조합원에게 밝힌 회수가 불확실한 돈, 즉 부실 채권은 27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그동안 감사 결과 대출 취급엔 하자가 없었을 뿐더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해명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뉘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취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 대답도 안 했. 깊어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갈등을 보다 못한 지역구 시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무산된 겁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중간 다리를 엿보셨어요. 근데 조합원이 구성을 해서 공청회를 원했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의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반면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이 언론을 통해 농협 경영을 해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고교 학점제 준비학교 30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30곳 운영 이후 2024년까지 전북 지역 96개 일반 계고 전체로 준비학교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올해 고교 학점제 준비학교 운영에는 7억 5천만 원이, 고교 학점제 환경 조성에는 39억 3천만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땅 투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기획예산 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자체 조사단을 꾸려 오는 31일까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LH 공공주택 개발지구, 백양 택지지구, 역사문화 관광도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고창군은 현 시점에서 5년 전까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 협상 대상자가 양우건설에서 대일 내장산 컨트리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안군은 16일 양우건설과 협상이 결렬됐으며 다음 대상자로 대일 내장산 컨트리클럽을 선정해 다음 달 26일까지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양우건설과 영상 테마파크 개발 방향에 대한 입장차와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의 해양 안전 교육을 책임질 해양안전체험관이 부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전북 학생 해양수련원 안에 65억여 원을 들여 지상 1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체험 위주의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갖췄고 도내 유치원생부터 특수학교 학생까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청에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정 공감 콘서트는 미리 준비한 시민의 질문에 대해서 박준배 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또 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여성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박 시장과 시정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남원시가 옛 도심권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교통약자와 주민 안전 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향단로와 용성로, 독립로 3개의 노선 1.3km 구간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업과 연계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단로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으며 용성로, 독립로 구간은 4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팀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만 19살에서 39살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인데요. 남원시는 10개 팀 내외를 선정해 팀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활동비와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새로운 새우잡이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새우 어업 방법 개발 승인으로 전북 지역 어민이 자체 개발한 어구가 기존의 어업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어업 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도와 14개의 시군은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인력사무소와 연계를 강화해 작업 반장 수당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진행됩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도내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곳을 대상으로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위험물 저장, 취급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자 근무 실태 등입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시설 사고 발생에 대비해 민관 합동 소방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전북도와 고창군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